음악과 함께 우리가 단단히 쌓아 올린 신념이나 세상을 보는 방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익숙하고 편안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편견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평화로운 해변에서 모두의 눈을 가리고 있던 편견의 장막을 단숨에 찢어버린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의 진돗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스톤, 43살입니다. 저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잘나가는 변호사로 일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 톰과 7살 난 딸 릴리를 위해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로리다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해안주택가 일로우 베이에 살고 있죠. 이곳은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1,000,000가 넘는 저택들이 야자수 가로수길을 따라 그림처럼 늘어서 있고 집집마다 벤츠와 테슬라가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남편 톰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크게 성공한 덕분에 저희도 이 완벽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석 달 전 우리 옆집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요. 김민수, 이지연, 한국에서 온 부부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을 때 저는 커피잔을 든 채 창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제 첫인상은 어수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보통 전문 이사업체가 와서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처리하는데 그들은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 시끌벅적하게 떠들며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우리 동네의 품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래요? 남편 톰에게 묻자 그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세탁소 사장이래. 세탁소라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이 동네에 무슨 세탁소 사장이 이사를 와? 톰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좀 있나 보지. 하지만 우리와는 클래스가 다르잖아.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에서 새까만 개 한 마리가 내린 것입니다. 처음 그 개를 봤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이 칠흑같이 검고 쫑긋선 두 귀와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야생의 늑대를 연상시켰습니다. 엄마, 저게 정말 멋있어요. 딸 릴리가 창문에 코를 박고 감탄했지만 저는 질겁하며 릴리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릴리, 저런 게 가까이 가면 절대 안 돼. 위험해 보여. 나중에야 그 개가 진돗개라는 한국 고유의 견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현대 자동차, 그리고 김치 정도가 전부였죠. 사실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대기업 담당자들과 일해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기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큰 소리로 전화를 받거나 밤샘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술자리에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제 동료들과 함께 무슨 중세 시대 사람들 같다며 비웃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검은 개의 이름은 담비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보통 골든 리트리버나 비숑 프리제처럼 예쁘고 온순한 개들만 키웁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늑대 같은 검은 개는 동네의 평화로운 풍경에 던져진 이질적인 돌멩이 같았습니다. 검은 개는 불길함의 징조야 어릴 적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라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위원장인 클레어 피셔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저희 집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 저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우리는 앞마당 테이블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클레어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 개 봤어? 완전 늑대 같더라. 우리 동네 품격에 저런 개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세탁소 사장이라니. 바로 그때 김씨 부부가 단비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김민수 씨는 깔끔한 폴로 셔츠 차림이었고 이지연 씨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개, 단비는 놀랍도록 얌전하게 부부의 옆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가 저희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클레어는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 클레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봤지? 저런 식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아. 특히 저 늑대 같은 개는 정말 위험해 보여. 사실 속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 역시 클레어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의 품격과 전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며칠 후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씨 부부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부인. 늦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건 한국 전통차인데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서요. 이지연 씨가 수줍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딸 릴리가 제 뒤에서 나타났고 김씨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릴리가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단비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릴리를 제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단비는 릴리 앞에서 조용히 멈춰서서 꼬리를 살짝 흔들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단비는 아주 순해요. 김민수 씨가 설명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늑대 같은 모습이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때마침 남편 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씨 부부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고 단비를 보더니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게는 뭡니까? 늑대같이 생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딸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톰의 차가운 말에 김민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단비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보통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같은 유럽 견종들을 키워요. 좀 더 안전하고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그 순간 단비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 번도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불편했지만 톰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여보. 우리 딸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그날 이후 릴리는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릴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 안을 다 찾아 헤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릴리가 옆집 울타리 근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울타리 틈 사이로 작은 손을 내밀고 작은 목소리로 단비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단비야, 이리 와. 그러자 단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경계하는 기색 없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요. 단비는 릴리 앞에 얌전히 앉아 고개를 살짝 숙였고 릴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단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없이도 서로 교감하는 아이와 개의 모습이 제 마음속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듯했습니다. 그 후로 릴리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몰래 울타리로 가 단비를 찾았습니다. 단비는 아무 말 없이 릴리의 곁을 지키며 그 작은 소녀의 모든 하소연을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희 가족은 평소 자주 가던 해변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모래사장을 유유히 기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악어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듯 그저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이내 사람들은 안심하고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금세 호기심과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릴리는 우리와 조금 떨어진 물가에서 혼자 조개를 주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악어와는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에 저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래사장 위에 그 거대한 악어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모두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다른 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수면 아래 또 다른 악어 한 마리가 소리 없이 릴리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물속에 잠수한 포식자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악어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두 번째 악어는 완벽한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산책하던 단비가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릴리가 있는 물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오직 그 진돗개만이 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단비는 번개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릴리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리고는 릴리의 옷깃을 물고 있는 힘을 다해 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가 미쳤나 봐. 우리 딸을 공격하잖아. 톰이 격분해서 소리쳤고 저 역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경계했던 저 검은 늑대가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비가 릴리를 끌어낸 바로 그 자리에서 거대한 악어의 머리가 물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쩍 벌어진 거대한 턱이 허공을 향해 철썩 소리를 내며 다퉜습니다. 해변은 사람들의 찢어지는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단비가 아니었다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톰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김씨 부부와 단비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못되게 굴었는데도 그들은 오직 우리 가족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겨우 참으며 말했습니다.
톰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릴리가 담비를 꼭 껴안았습니다. 담비야, 고마워. 난 내가 특별한 개인 줄 알았어. 담비는 그저 꼬리를 살짝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품격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진돗개가 악어로부터 7살 소녀를 구하다라는 기사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의 어리석었던 편견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방송국은 김씨 부부와 단비도 인터뷰했습니다. 리포터가 단비와의 첫 만남에 대해 묻자 김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국에서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년 전 한국의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로 차가 물에 잠기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겨우 탈출했지만 차 안에 있던 반려견 코코를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칠흑같이 검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나 며칠이고 집 앞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나라로 간 코코를 대신해 자신들을 지켜주러 온 것처럼요. 그 개가 바로 단비였습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비처럼 절망에 빠진 부부에게 위로가 되어준 존재. 김민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단비는 저희 가족에게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견뎌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미국에서 릴리라는 새로운 생명을 지켜주었네요. 단비는 국경을 넘어선 사랑과 충성을 보여준 겁니다. 방송이 나간 후 김씨 부부가 단순한 세탁소 주인이 아니라 플로리다 전역에 15개의 체인점을 둔 성공한 사업가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기보다 그저 평범하고 좋은 이웃으로 다가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겸손함에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집과 김씨 부부의 집 사이에 있던 울타리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톰이 직접 공구를 들고 나와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동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편견은 존경으로, 배척은 환영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단비를 우리 동네의 영웅이라 부르며 따랐고 어른들은 한국과 진돗개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릴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단비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한 마리가 보여준 조건 없는 충성과 사랑. 그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편견의 울타리를 허물어뜨린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랫동안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